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참 사법부를 6년간 이렇게 수장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사법부가 골병이 들었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동안 뭐 저희들도 한두 차례 다뤘습니다만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지금은 판사가 검사가 제출한 영장만 보고 발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전신문제도 피의자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전신문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대검이라든가 법무부에서도 아주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과연 이 제도가 시행될 것인가가 관심을 끌었는데 원래 대법원 측에서는 6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좀 무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명수가 개혁을 명분으로 해서 밀어붙이던 이 제도가 이 법무부 한동훈 장관의 강력한 태클이랄까 걸려갖고 무산돼 저지가 된 거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 문제가 처음 떠올랐을 때 우리 방송에 했었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이름은 형사소송 규칙으로 간단한 거지만 규칙이라는 건 대법원에서 제정하니까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제정하지만 그런데 그 무게로 볼 때는 이거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지 대법원에서 그 뭐 밑에 행정처의 그런 뭐 송무심의관, 법정심의관, 법정심의실에서 하겠구나 거기서 만들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속영장에 지금 그 사전신문 실질심사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걸 압수수색에 도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속영장의 실질심사하고 이건 완전히 그 결이 다른 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그 구속될 본인이 대상자가 와서 이제 자기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그래서 판사에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제공한다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압수수색 대상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되는 사람을 미리 신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오면은 그 사람을 구속하는 게 아니니까 다 없앨 수가 있어. 증거인멸 해버리고 증거인멸 해버리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도주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물건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다음 전화해가지고 빨리 없애라 할 수도 있고 이러면 이거는 수사가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 압수수색에는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제도를 못 둔 게 이게 수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구속영장의 경우는 실질심사를 하더라도 이제 수사는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이 사람 구속할 것이냐. 물론 중간에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거는 수사의 시작이에요.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떤 범죄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의 대표적인 계좌 추적, 그다음 휴대폰, 그 포렌식이라든가, 그다음 PC, 컴퓨터 이런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증거를 확보해서 수사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입구에서 사람 불러가지고 너 이런 증거 가지고 있지, 이런 증거 가지고 있지 어쨌냐 하면 이거 어느 바보가 가만히 당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그 말로 수사의 밀행성이라고 있어요. 밀행성. 수사는 비밀스럽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안을 지켜야 한다. 그렇죠. 수사가 보안이 그 정보가 새 나가면 어느 피의자가 그렇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구속영장 실질심사하고 다르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걸 하려는 이유가 인권 보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권 보호라는 명분. 많은 압수수색 때문에 그게 아주 남발되는 무분별하게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이거는 이 사전신문으로 해결한 게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가 그 검찰에서 그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보고 많이
과감을 해요. 이거는 필요하다. 그러겠죠. 이거는 필요 없다. 이걸로 통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의 어떤 양식, 식견 그리고 어떤 지식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압수수색 당할 만한데 관계되는 사람 불러가지고 너 다 알려주고 이렇게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 필요가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걸 왜 괜히 굳이 하려고 그랬냐 보면은 결국은 생색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거는 인권 보장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구속영장 그거하고는 그게 틀리잖아요. 네. 구속영장은 사람의 제일 큰 어떤 피해가 어떤 그 사람의 데미지 주는 게 구속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구속되면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도 주고, 그게 나중에 유죄, 무죄로 가든 간에, 특히나 무죄 가능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무죄 선고되는 게, 영장이 쉽게 발부돼가지고, 피의자 말도 안 들어 발부돼가지고,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합니까? 네. 그동안에 받았던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피해는 회복이 안 되는데, 물론 형사보상 청구로 된다 하지만, 돈 몇천만 원 준다고 6개월 구속돼 있던 게 인생에 있어서 6개월 구속이라는 게 짧은 기간이 아닌데, 네. 군대도 요새 뭐 6개월 뭐 이러면 길다 그러는데 감옥에서 6개월. 그런데 그거는 잘했어요. 실질심사는, 영장실질심사는. 그렇지만 압수수색은 이거는, 그거하고 성격이 완전 다르다. 이걸 갖다가 하려면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 정도를 하려면은 법학 교수, 그다음 변호사, 그다음 판사, 검사 다 모여가지고 한 1년 이상 토론을 해라 이거죠. 서로 연구하고 심포지움 열고 그래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얻은 다음에 하는 거지. 이걸 대법원장이 내 뜻이 이러니까 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했다지만 그 사람이 뭐 법원행정처장은 공식적으로 법관이 아닙니다. 네, 대법관이. 네. 행정처, 그러니까 이 행정이라는 우리 행정부에 가면 그 대통령부터 정점을 해가지고 딱 일사불란하게 돼 있는 것처럼 법원 행정처는 물론 법관들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법관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의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 뭐 안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독립적인 안이 아니거든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변협도 반대를 했고 네. 한동훈 법무장관도 국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를 하겠다. 그 중에 하나 한동훈 장관한테 그 얘기 중에 설득력이 좀 있는 게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결국은 사회적 강자의 이익으로 맞아요. 예. 우리 같은 힘없는 보통 사람들 그거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빽 있는 힘 있는 그 뭐 정치인이라든가 그렇죠. 고위직들 이 사람들 그렇죠. 빠져가는 나가는 하나의 네. 구멍이 된다. 통로가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특권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은 압수수색 사전신문 이거 있죠. 예. 보통 사람은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당하는데 예, 뭐, 이런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 판사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결국은 그 진짜 지능범죄 예. 아니면 정치범죄 독직 사건 이런 거에 관해서 어떤 피의자들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형사소송 규칙 이거는 제가 볼 때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 규칙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왜냐하면은 이게 법률로 가면 있죠.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그 숫자가 169석이니까 또 뭐 안건 조정이 여러 할지는 모르지만 뭐 검수완박법처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법률에 형사소송법에 둬야 될 사항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장실질심사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을걸요 아마. 근데 이걸 갖다가 규칙으로 대법원 규칙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영장만큼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본 거죠. 구속영장은 아주 중요하니까 법에 있어야 되고 이거는 아이 뭐 사소한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국가 기능 자체를 갖다가 마비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특권층을 갖다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로 해야 된다. 더군다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임기 만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사법 체제 자체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사안을 성급하게 할 이유는 없는 건데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실적을 좀 알맞게 하고 나가야겠다. 정말 인권을 지키는 대법원장으로서 이름을 남겨야겠다. 그리고 뭐 법원 내에 민주적인 그런 운영이랄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법원장 추천제도 내가 다 해갖고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 단계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고등법원장 부장 승진제는 이미 폐지가 돼버렸고 이런 것에다가 이것까지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알박기를 하고 나가겠다는 생각 아닌가 아마 하는 그 선거로 한번 나오기 위해서 예. 그동안 우리 고 교수님이 하도 거짓말 명수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아마 본인도 어느 사람이든 자기가 큰 기관장을 할 때는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더라고요. 다 그렇죠. 그런데 행정부의 어떤 장관 이런 사람이 업적 남기려 해도 조금 문제인데 법원이라는 어떤 중립기관, 그 사법기관에서는 실적을 남기려고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그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가 인권을 보장받았다는 이런 그러니까 편안함을 주면 되는 거지. 어떤 이상한 제도를 계속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지금 사실 예전보다 많이 강화됐어요. 그 발부 유권이 그렇죠. 판사들도 그걸 자각하고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옥상옥식으로 하나 더 만들겠다. 이거는 진짜 보여주기. 아까 우리 국회의원들 일본 간 거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짜로 그 사법부를 위한다면은 후임한테 내가 이걸 한번 하려다가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니까 좀 한번 검토해 달라. 다음 대법원장 오면 인사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한번 이야기할 사안이지.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정도면 한 1, 2년 공청회를 거치고 그다음 그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번개물에 콩 꼬 먹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소송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뭐 법이라든가 제도, 규칙 같은 것은 법원 행정처가 하면은 대법원장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 법원도 물론 참여를 해야겠지만 각계 전문가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다양한 사람들, 이해관계인들 또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하나 위원회라든가 TF를 구성해갖고 공정하게 거기 위원장도 아주 공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위원장을 맡겨갖고 거기서 정말 난상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든가 안 하든가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판사들이 좀 오만할 수 있는 게 형사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판사는 누구나. 그리고 영장전담부장도 있고 영장 취급하는 법관들도 많으니까 수사에 관해서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사는 있죠. 현실입니다. 법관은 그 현실에서 이루어진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수사를 실제 하는 사람의 어떤 고충 그다음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이 압수수색을 그 사전신문을 실시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이런 거는 사실은 법관이 판단할 게 아니고 이런 제도 창설 문제는 실제 수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전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 검수완박에서 시작해가지고 행정부 대통령이 검수완박하는 것도 그런데 이런 수사기관이 한 걸 판단하는 사법부까지도 어떤 그 이것도 일종의 검수완박이에요. 검찰에 손을 묻겠다고 그 수사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면서 수사에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길은 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하는 듯이 이거는 수사기관이 제일 잘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판사는 제3자의 판단자 입장에서 해야지 이걸 마치 수사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처럼 하는 거는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을 지금 안 그래도 검수완박 그다음 공수처 많이 문제가 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공수처 해봤자 지금 뭐 전혀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어떤 대통령의 어떤 실적 아니면 어떤 기관에 대한
막연한 악감정. 예. 그게 너희들은 잘못하는 나쁜 기관이야. 어떤 그걸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올바른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지 않고 어느 정권을 위한 기관으로 이게 변질돼 버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청회라든가 몇 년간에 걸친 제가 그 공수처도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같으면 4, 5년 걸립니다. 예. 청문회 공청회 거친 데만. 근데 우리는 막 대통령 들어서 가지고 탈원전 해야 하면 탈원전 해버리고. 번개불에 콩고 그러니까요. 먹듯이 공수처 만들어야 금방 만들어버리고. 예. 이거는 분명히 역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역작용이 한번 발생하면 있죠. 공수처를 없앤다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부작용이. 나중에 결국 국민들이 좀 피해를 보고 예.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 이 부분에 관해서 진짜 저도 할 말이 많았는데 이거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다. 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원장 추천제라든가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재판 지연 이런 걸로 해서 그 재판 당사자는 정말 그냥 피가 마르는 일이거든요. 하루하루가. 그럼요. 근데 지금 이 김명수 이 시작하는 것부터 최근에 민사 형사 이 사건 지연되는 거 보니까 뭐 1, 2년씩 더 늦어져 버렸더라고요. 아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사건인데 우리가 이긴 이겼지만 상대방에서 작년 11월에 항소했거든요. 아직도 항소심 사건 번호도 부여가 안 됐어요. 지금 6개월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얼마나 피가 근데 그게 문제가요. 상대방에서 우리한테 이제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그 이자가 붙잖아요. 나중에 판결 지면은. 그런데 우리가 1심 이겼지만 2심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 죄도 없이 만약 2심에 지면은 그 6개월간의 이자를 물어내야 돼요. 그 법정 이자가 연 12%예요. 아, 그렇군요. 지금 시중 이자는 3%, 4%도 많다고 국민들이 난리인데. 그러니까 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법정 이자라는 거는 징벌이거든요. 네가 돈을 빨리 안 갚았기 때문에. 그런데 판결이 나야지 돈을 갚죠. 그러니까요. 근데 법원에서 2, 3년 끌어버리면 그동안 이자가 있죠. 원금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 15%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로서는 선의를 가지고 뭐 자기 치적이라고 하지만 치적 알밖에 한다고 하더라도 선의는 있을 것 아니에요. 맞아요. 뭐 악의는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부작용.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예, 후과 예.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했어야지 법원이라든가 거기 행정처 판단만 가지고 이렇게 시행했을 때 맞습니다. 지금 엄청난 왜? 부작용이 있잖아요, 나타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보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도도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 그것에 따라서 무슨 큰 부작용 수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게 해주기를 예.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거듭 촉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